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2급 9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흐름 두 번째 시간으로 원가 흐름 가정에 의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가회계 제3장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흐름입니다. 먼저 원재료 수불부가 있습니다. 입고장부, 그 다음에 출고, 재고가 있죠. 입고에서 출고를 차감하면 재고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이에요. 원재료가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렇게 수량이 들어왔고요. 출고가 이렇게 잡혀져 있죠. 먼저 들어온 것부터 방출하는 방식, 즉 생산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1월 1일 1000개 들어온 것부터 먼저 소비하고 1월 5일에 입고된 것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1500개가 소비될 때 단가는 각각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즉, 1000개에 대해서 100원을 적용하고요. 나머지 500개에 대해서 단가 120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개에 대해서 100원, 그다음 500원에 대해서 120원을 적용하는 것이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10만 원이 나옵니다. 금액은 10만 원. 500개 곱하기 120원을 하면 6만 원이 나와요. 자, 이때 재고를 보면 1000개는 이미 다 나갔습니다. 자, 2000개에서 500개가 나가니까 수량이 1500개가 남고요. 단가는 이제 1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 금액은 1500개 곱하기 120원 하니까 18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1월 6일 재고는 18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월 10일에 2,500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재고 1,500개를 먼저 떨어내야 되죠. 1,500개를 떨어내면 나머지 1,000개가 남습니다. 1,500개의 단가가 120원, 그 18만 원이 그대로 나가고요. 나머지 1,000개는 1월 10일에 나갔으니까요. 여기 날짜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날짜를 좀 고치겠습니다. 10일이 아니라 날짜를 20일로 바꿀게요. 날짜를 20일로 바꿔서 1월 20일에 입고된 3,000개에 대한 150원 단가를 적용합니다. 3,000개에서 1,000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0개가 남죠. 이미 재고는 다 소진되었고요. 2,000개의 단가는 150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00개의 단가는 150원, 15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고를 구해 보겠습니다. 2000개 곱하기 150원을 하면 30만 원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월 30날 3000개가 출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2000개부터 떨어내야 되죠. 그래서 2000개 털어내고 나머지 1000개를 털어냅니다. 자, 2000개의 단가가 150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이 되고요. 자, 나머지 1000개는 이 단가를 쓰게 되죠. 그래서 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사라지고 3000개만 재고가 남아요. 단가는 200원이 되죠. 2, 3은 6, 60만 원이 됩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20만 원이 나오고 6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제로비에 해당하는 이제 출고 금액을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이 출고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들의 합이에요. 자,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네, 99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해선출법에 의한 제로비는 99만 원이에요. 재고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으로 구했을 때 제로비는 99만 원, 재고 금액은 60만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배부 방법을 또 구해 보겠습니다. 후입선출법입니다. 이 날짜를 20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일로 수정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1월 6일에 출고가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보는데요. 자,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재료부터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0원을 적용하면 돼요. 자,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네, 18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1일 1000개는 그대로 남고요. 자, 1월 5일에 들어온 것 중에서 1500개가 나가니까 500개만 남았죠. 네, 단가는 120원. 네, 6만 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20일에 2,500개가 나가면 1월 20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가 3,000개죠. 그래서 단가 150원을 적용합니다. 2,500 곱하기 150원 3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3,000개에서 2,500개가 나가니까 500개만 남죠. 단가는 150원이 됩니다.
75,0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에 3,000개가 나가요. 그럼 요 단가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만 원, 그리고 1,000개가 남죠. 20만 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것, 최근에 들어온 것부터 소비시키는 방식인 후입선출법 상의 출고 금액을 모두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18만 원 더하기 37만 5천 원 더하기 60만 원 하니까 115만 5천 원이 나와요. 몽땅 더하면 11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재고 금액을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4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후입선출법상의 출고금액과 재고금액을 구했어요.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매입단가가 인플레이션화 되는 상황이죠.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들어온 것부터 생산 소비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출고 금액은 99만 원이 잡혀요. 재료비 소비액이 됩니다. 하지만 재고 금액은 60만 원 잡혀져 있죠. 즉 재료비 소비액은 과거의 원가가 되고요. 재고 금액은 비교적 현재의 원가를 반영했어요. 반면에 후입선출법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 하에서 물가가 오른 원가를 소비액으로 잡다 보니까 최근의 원가가 이제 소비액이 되죠. 그리고 비교적 과거의 원가가 재고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그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당연 소비액은 선입선출법보다 후입선출법이 높지만 재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높아요. 자, 이번엔 이동평균법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날짜를 20일로 바꾸겠습니다. 자, 1월 6일에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면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평균 원가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 금액은 34만 원이 되죠. 나누기 3,000개. 그러면 평균 원가가 나옵니다. 네,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반영하겠습니다. 113.33, 113.33원이 나오죠. 둘을 곱하겠습니다. (16만 9,995원)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남은 수량을 보면
3,000개에서 1,500개가 나갔으니까 남는 수량은 1,500개. 단가는 평균 단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16만 9,995원이 되죠. 자, 이번에 1월 20일 2,500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1월 20일에 들어온 거랑 합해서 평균 수량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45만 원과 16만 9,995원을 더해야 돼요. 자, 더해 보겠습니다. 자, 619995가 나오네요. 수량은 여기 1,500개랑 3,000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4,500개가 나오고요. 단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137.78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137.78이 나옵니다. 자, 곱해 보겠습니다. (344,450)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4,500개에서 2,500개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이 남죠. 단가는 137.78이 됩니다. (275,56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00개가 소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과 여기 80만 원을 더해요. 그러면 107만 5,560원이 되죠. 자, 나누기 여기 4,000개랑 2,000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6,000개가 되죠. 자, 단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네, 179.26. 네, 곱해 보겠습니다. 네, 537780.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고 수량을 한번 구해 보면은요. 지금 이제 2,000개, 6,000개에서 3,000개 나갔으니까 3,000개가 남아요. 그리고 179.26을 곱하면 537780이 되죠. 이렇게 이제 구해 나가면 됩니다. 한번 검사해 볼까요? 이렇게 3,000개에서
1500개 나가니까 1500개 남았고요. 그리고 3000개를 더해서 4500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00개를 차감하면 2000개가 남았죠. 다시 6000개에서 3000개를 차감하면 3000개가 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출고금액과 재고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고금액입니다.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네, 105만 2,225원이 나오네요. 재고금액을 구하면 남은 재고가 이 금액이죠. 537780. 네,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법에 따른 출고금액과 재고금액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엔 총평균법을 구해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입고 금액에 대해서 입고 수량을 나누어 총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입고 금액의 합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네, 159만 원이 나오죠. 네, 총 합계는 159만 원이에요. 네, 총 입고 수량을 구해보겠습니다. 네, 만이죠. 네, 10,000개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159만 원에 10,000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159원이 나옵니다. 자, 이 159원을 이제 각각 적용하는 거예요. 출고 금액을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23만 8,500원. 39만 7,500원. 47만 7,000원. 이제 총 출고 수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7,000개입니다. 만 개에서 7,000개가 나가니까 3,000개가 남죠. 단가는 159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재고 금액은 47만 7천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총 출고 금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111만 3천 원이 나오네요. 네, 재고 금액은 47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평균법으로 이제 구하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고 금액 기준 평가 방법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입 선출법입니다. 99만 원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을 보겠습니다. 105만 2,225원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총평균법을 볼까요? 111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후입 선출법을 볼까요? 115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고 금액을 기준으로, 즉 소비액입니다. 제로비 소비액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았더니 선입선출법보다 이동평균법이 높고요. 이동평균법보다 총평균법이 높아요. 그리고 총평균법보다 후입선출법이 높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즉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질 때에는 소비액은 후입선출법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재고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고금액 기준 평가 방법 비교예요. 자, 마찬가지로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의 재고금액은 60만 원이에요. 이동평균법 재고금액은 53만 7,780원이죠. 총평균법 재고금액은 47만 7천원이에요. 후입선출법 재고금액은 43만 5천원입니다. 재고금액 크기를 보면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보다 커요. 그리고 이동평균법이 총평균법보다 큽니다. 그리고 총평균법이 후입선출법보다 커요.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경우, 즉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는 선입선출법이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로비 수불 평가 방법에 따른, 즉 원가 흐름 과정에 따른 수불 평가 방법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평가 방법에 따른 재료비 산출 금액과 재고 금액의 산출 금액 크기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라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 수불부에서의 단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